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3월 4일 금요일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미국이 생각보다도 아주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어제 이제 먹었던 걸 다시 다 토해내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크게 올랐던 IT들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도 하루 장중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그동안 많이 오른 거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 조정이 건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기존에 자기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뚝심 있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보다는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민간인들을 주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주기 위한 건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공포 전략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인간인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좀 분리해서 내서 뭔가 원성을 사게 하고, 그렇죠, 빨리 뭔가를 조절해서 항복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인간인들의 학살이 좀 심한 것 같아서, 피해가 심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전쟁이 끝날 가능성보다는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른 IT주가 다시 다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 IT 분야에서 변동성이 높아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2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제 상원 청문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25bp 정도를 올리면서 시장을 천천히 조절해야겠다, 전쟁의 위험을 대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항상 단서를 하나 달고 있죠. 만약에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강하게 나오고 공포심을 더 자극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게 우리도 긴축 정책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토를 꼭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도 확실하지 않는 그러한 발뺌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면들이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언클리어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오늘 주가를 다시 아래로 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CPI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보고 3월 15, 16에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25bp가 정설로 통해지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대차대표 축소라든지 현금을, 시장에 풀려있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부수적인 그러한 전략과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서 시장이 좀 떨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지금 영래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주고 시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끌고 시중은행에 쌓으면서 많이 풀려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제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 눈에 보이는 중앙은행 FOMC의 기준금리는 25bp를 올리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조달 정책을 통해서 현금을 빨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양면 전략을 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은 거죠. 그렇죠? 이런 면이 시장을 짓눌렀던,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 이후 수혜주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전쟁이라든지 미국 FOMC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선거 이후에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취 매수를 해서 사서 들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이 가장, 누가 이기든 건설은 좋아 보인다. 그렇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을 좀 사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그나마 미래에 좀 완전한 수익률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한다든지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리오픈주 3월 중순에 아주 피크를 칠 것 같습니다. 피크를 치고 하락을 하면은
주식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오픈주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길게, 역시 길게라면 한 2주 정도 보는 거죠. 3월 말까지 좀 한 2주, 3주 보고 도를 놓는, 바둑알을 놓는, 한 수 앞에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좀 추천해 봅니다. 금일 하루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다우는 완전히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네. 나스닥도 처음에는 살짝 오르다가 결국은 내리꽂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하락하는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도 2.57%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도 1.84% 하락을 했고 독일도 2.16% 하락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모두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된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근접을 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뉴스로 보고 있죠. 2월 ISM 비지업 지수가 비지업 PMI 지수가 56.5%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죠. 파월은 여전히 상원 청문회에서 3월 25일 비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서를 하나 달았죠. 예, CPI 지수라든지 임금 상승률, 고용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강하게 나온다면 조절을 해야 된다. 긴축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 너무 낮은 금리 더 이상 경제에 적절하지 않다.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6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3월에 빅스텝 가능성은 희망하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이자를 미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이라는 건 러시아의 국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디폴트 위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그러니까 트리플 B를 제외한 그냥 싱글 B로 지금 다 강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였던 것 같은데 싱글 B로 두 단계 이상을 강하게 강등을 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터키가 2월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와, 54% 물가 상승이 일어났네요. 네, 자국 통화 터키 리라의 약세가 이렇게 수입 물가를 상승을 한 거죠. 그거는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로 나왔습니다. 미국 주요 주식들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2% 하락해서 166.2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4.61% 하락하며 839.2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흔들림 없이 좀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테슬라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2차전지나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반대로 0.17% 상승해서 47.8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비아는 4.95% 하락해서 50.9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가 어제 많이 하락했네요. 7.93% 하락하며 22.6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도 6.63%나 하락을 했네요. 50달러가 이제 확실히 무너져서 45.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도 2.47% 하락해서 202.9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2.24% 하락해서 3,339.8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이 약세 지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09% 하락해서 237.1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AMD가 5.33%나 하락을 했네요. 111.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는 0.75% 하락해서 108.7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 한번 봅시다.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다시 뱉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42% 하락해서 89.18달러, 다시 90달러를 내주는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4.42% 하락을 했네요. 42,082달러를 치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비트코인도 좀 최근에 좀 상승하면서 장이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 45,000 근처에서는 조정이 나타난 장벽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역의 환율에서 1207.30원에 끝났네요. 4.135이 오르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네요. 1200원 밑으로 빠지지를 않네요. 그렇죠? 네. 이만큼 아주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원화라든지 이러한 이머징 통화가 약세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의 하두에선 WTI인데요. 전일 WTI는 109.30달러에 마감을 해서 3.13% 하락을 했죠. 살짝 올라가다 조정을 좀 받긴 받았는데 이란과 핵 협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의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JP 모건이 180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WTI 가격 중에서 아주 최고의 예상 가격이 나왔는데 180달러. 만약에 WTI가 180달러에 간다면 글로벌 경제에는 리세션, 다시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네. 원유와 에너지는 산업의 기본인데 비용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막 지르고 보는 거죠. JP 모건이 180달러를 외쳤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1.84로 전일 대비해서 4bp 정도 빠졌네요. 2년짜리는 그렇게 큰 변동 없고 1.53, 3년짜리도 2.23%, 30년짜리 2.23%를 나타내면서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는 31달러로 39 bp로 40bp를 내에서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나 뭐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시 요약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변동성이 확실히 일어났다. 유럽과 미국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혼자 독야청청하니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시장을 붕괴하거나 무너뜨릴 그러한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자기가 좋아서 구축한 포트폴리오는 뭐 당연히 강하게 들고 가셔야 든든하게 버티면서 견디는 그런 하루를 추천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겁을 먹고 구축을 하지 못한 우리 친구분들은 오늘도 그냥 오늘같이 하락한 날 건설이라든지 리오픈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반반씩 사서 가지고 있다가 선거 이후에 가격이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 수익률은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단기적 접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뭐 특별히 시장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 질질 끌면서 계속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정도. 다음에 미국이 15, 16 FOMC 회의를 앞두고 CPI라는 여러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고 그 전에 여러 이야기들이 시장에 오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지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3월의 햇볕을 많이 즐기는 그런 나름대로 이지하고 좀 테이크 이지한 그러한 좋은 주말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토요일 날 또 시장 상황을 보고 아침에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